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카페에 앉아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마시며 편하게 수다만 떨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마치 뙤약볕 아래서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몸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방이랑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오는 걸까요? 특히 그 대화의 내용이 오로지 그 사람의 잘난 점, 돈 자랑, 자식 자랑, 인맥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그 피로감은 배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원리사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정작 그 정체는 몰랐던 감정, 바로 자랑질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왜 우리 뇌가 비명을 지르며 파업을 선언하는지 그 심리학적, 뇌과학적 원리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뇌 안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에너지 착취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한 설계도를 하나씩 펼쳐보시죠. 첫 번째 챕터는 우리 뇌가 느끼는 불공정 거래와 뇌 에너지의 착취 원리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건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정교한 자원 교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경제학에만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 대화 메커니즘에도 엄격한 거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정상적인 대화라면 내가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주의력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투자했을 때 상대방도 내 이야기에 반응하고 공감해주면서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보상으로 돌려줍니다.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인 자랑을 시작하는 순간 이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한 리액션을 고민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 표정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엇인가요? 오로지 상대방의 자기 데이터, 즉 자랑거리뿐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사기 거래입니다. 나는 금을 줬는데 상대는 쓰레기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과부에 걸립니다. 상대의 자랑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짜증이 나지만 사회적 가면을 쓰기 위해 그 감정을 억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효율성을 극도로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보상이 없는 정보 처리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혐오하죠. 그런데 자랑만 듣고 있는 상황은 뇌 입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이 소모적인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로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발 이 대화를 중단하고 도망가라고 말이죠. 두 번째 챕터는 대화의 방향성 문제와 맥락 탈취, 즉 대화적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유독 피곤한 진짜 이유는 사실 그 자랑 내용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대화의 방향성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탁구처럼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랑꾼들의 대화법에는 아주 기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결국 모든 화살표가 자기 자신으로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산 예쁜 운동화 이야기를 꺼냈다고 칩시다. 이번에 이 운동화 구하느라 정말 고생했어 라고 말하면 보통의 대화는 와 진짜 예쁘다 어디서 구했어? 라고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랑꾼들은 여기서 대화의 맥락을 강제로 탈취합니다. 그거? 나도 지난달에 한정판으로 하나 뽑았는데 그건 훨씬 비싼 거라 그런지 발이 정말 편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응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내어준 대화의 공간을 자기 과시를 위한 무대로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행위죠. 여러분은 대화의 주인공에서 한순간에 엑스트라, 아니 박수나 쳐야 하는 관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맥락의 단절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길을 가는데 자꾸 누군가 앞에서 길을 막고 자기 집 자랑을 늘어놓는 장애물을 치우며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감이 여러분을 녹초로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는 자랑 뒤에 숨겨진 불안의 역설과 빈수레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죠. 사실 우리를 그토록 피곤하게 만드는 그 사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죠? 하지만 원리사전에서 분석하는 그들의 내면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과도한 자랑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내면의 불안과 결핍의 신호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굳이 타인의 입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를 보여주지 않아도 여유가 넘치고 진짜 실력자는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아우라가 증명해주죠. 반대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연료가 없으면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성과를 전시하며 감탄과 부러움을 수집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늘어놓는 화려한 말잔치는 사실 제발 나 좀 대단하다고 해줘. 안 그러면 나 너무 불안해. 라는 처절한 비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랑을 들으며 피곤한 건 단순히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가 억지로 에너지를 주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밑 빠진 자존감 덕에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퍼붓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진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의 불안을 감당해주는 무보수 상담가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 챕터는 신뢰의 붕괴와 사회적 지능의 부재입니다. 자랑이 반복될수록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인간적인 매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적당한 틈이 있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상대방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저 말이 진짜일까?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결국 자랑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선택한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을 가장 멀리 밀어내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랑에 매몰된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일시적으로 혹은 만성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지루해하는 표정, 썩은 미소, 짧아지는 대답 같은 사회적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지능의 결여는 대화의 품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이 답답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뇌는 전투 아니면 도주 모드에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대화 시간이 생존을 위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변질되니 대화가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에너지 방패의 원리입니다. 자, 원리 사전이 제안하는 해결책을 들어보세요.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기대치를 0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나한테 구걸하고 있구나 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의 에너지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의 가성비를 높이는 겁니다. 영혼 없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좋으시겠어요. 같은 멘트는 사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깎아 먹습니다. 대신 짧은 감탄사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의 강도를 낮추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큰 에너지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연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샘솟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고 그 틈 사이로 공감이 흐를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멈춰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다리를 놓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말이죠. 오늘 원리사전과 함께 살펴본 자랑꾼들의 심리학 어떠셨나요? 이제 왜 그들과의 대화가 그토록 피곤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관계의 모든 원리는 결국 존중과 균형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반드시 고장나기 마련이고 한쪽만 쏟아내는 대화는 반드시 관계를 파멸로 이끕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뇌를 위해 방어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자랑질의 제물로 쓰이기엔 너무나도 귀중한 자원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대화가 서로의 에너지를 뺏는 약탈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피곤했던 대화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현상을 원리적으로 풀어보는 지식 스토리텔러 원리사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